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52일 남은 날 24년 소방관부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연습을 해보셨으면 더 국가직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이렇게 지방직 대비로 풀어보는 과정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11번. 요새 너무 핫한 것 같아요. 문제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액션 러닝에 대한 이야기 정말 열심히 드렸잖아요. 이 방법은 2005년에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정책 과정이나 신임 관리자 과정 훈련, 그러니까 고위직 관리자 훈련에 2005년부터 적용이 됐대요. 행동하면서 학습한다, 러닝 바이 두잉이죠. 이 교육 훈련 방법은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의 팀을 구성해서 개인, 그룹, 조직의 중대한 의미를 갖는 실제 현안 문제를 실제 한번 해결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성찰하고 학습하는 방식,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액션 러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1번에 정답이 되는 건 5번이고요.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각각의 교육훈련 방법,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해설제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요거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자, 12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예산의 원칙 내용인데 이게 국가재정법 제 16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가능하면 해설지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재정 과정에서 예산 과정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내용은 예산 원칙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 재정 지출과 조세 지출에 있어서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 성별 영향 평가의 결과를 포함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원칙. 그래서 각각의 이 내용들이 모두 다 각 16조의 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16조의 얘가 1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얘가 2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얘가 3호 내용이고요. 얘가 4호 내용. 5호, 6호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4호가 아니라 요건 5호. 4호에는 그럼 뭐가 나와 있느냐? 국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 다음 마지막 6호에 대한 내용은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재정법의 예산 원칙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왔었던 국가직에도 요거는 아니지만 6호에 나왔었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원칙이 같이 겹쳐져 있었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너무 쉽죠? 앨리슨 모형. 앨리슨 원모형. 해당하는 모형이 어떤 거냐 물어봤으니까 앨리슨 원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앨리슨 투 모형, 조직과정 모형, 앨리슨 쓰리 모형, 관료정치 모형. 문제의 정답은 너무 간단하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집단행위 금지, 청렴, 정치운동 금지, 복종의 의무 이건 모두 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고요.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아니죠.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어디 나와 있느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가 있고요. 이걸 좀 더 두텁게 보호해주기, 이걸 좀 더 두텁게 적용해주기 위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는 5번 됩니다. 자, 15번. 우리나라의 책임운영 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 연습해보기 굉장히 좋죠. 책임운영 기관은 현재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중앙행정기구인 책임운영기관, 그 다음 소속기관의 형태인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행안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책임운영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책임운영기관 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단 구성할 수도 있고요. 지정해서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주무하고 있는 관청이 행안부이다. 이런 건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적용이 되는 책임운영기관들이 있죠. 책임운영기관에 만약에 특별회계의 예산과 결산이 나타난다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4번,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니까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어떤 기관이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앙책임운영인간인 특허청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 임용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4번은 X고 일단 무조건 고공단은 대통령 임용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속 책임 운영기관은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책임 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해설지에 책임 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몇 조인지 제가 다 내용들을 실어놨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15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네, 할만 하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들이 여러분 분명히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침마다 혹은 점심마다 저녁마다 매일 하는 이 습관이요. 되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힘을 내서 한번 제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